그러면 자, 특정한 스킬을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에 가장 좋은 테크트리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상이 있고 이걸 잘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 테크트리대로 연습을 하셔야 잘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사실 틀린 얘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서 deliberate practice를 하면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향상시키고 싶은 능력을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스피킹을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인 단계로 기술을 해야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소리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지 매너를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야기 구성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높은 의미와 감정을 보여야 돼요. 나는 죽어도 말을 잘하고 싶어. 아까 그 강아지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 때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나는 진짜 말 잘하고 싶어서 죽겠어란 마음가짐이 있어야 실력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실해야지 늘어요. 작년에 스피킹 팀 할 때 절실한 사람 딱 한 명이었어요. 광영이. 취직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쟤만 연습을 제대로 하고 해갖고 오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취미 생활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됐다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커리큘럼이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얘들의 의지가 있는데 잘못 이끌어졌구나. 제가 반성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요한 성공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에 집중한다. 결국 현실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게 내 성공한 스피치의 모습이에요.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은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걸 상상하고 그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머릿속에 이미지지만 예를 들어서 6명이 앉아있고 거리가 얼마가 되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떠올려 본다라는 R equal VD라는 공식 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에 마찬가지로 이 자체도 성공과 실패를 다 비주얼라이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생각했냐면 당연히 내 선생님인 브랜든 버처드의 그 스테이지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광경을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저 자리만큼에 서서 이런 발표를 하고 싶다는 생각. 그 다음에 전문가 또는 깊은 사색을 통해 도전이 되는 연습 일정을 정하면 돼요. 이거는 필요하면 내가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 다음은 성장 정도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성장 정도의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리고 라이벌, 친구 다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옆에 사람보다 죽어도 잘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미션은 간단해요. 여기서 제일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보다 잘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력이 늘었어요. 결국 뭐 경쟁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경쟁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프로페셔널 마음가짐은 좀 어렵습니다. 실력이 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스피킹이라고 하는 실력은 무조건 더 잘하겠다는 욕망이 가득 차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실력을 넘어서 그 현실의 그 비욘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건강관리에서 하는 얘기 뭐 잠을 최소한 7시간 자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잖아요. 스피킹을 배우겠다고 집중한 시간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자기가 원하는 레벨이 뭐 이만큼에 있다라고 하면 이 바닥 레벨에 갈 때까지는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개발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높은 수준의 목표를 만드세요. 저보다 잘하면 그 다음 브랜든 버처드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저처럼 누굴 가르치는 연습을 하면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한 100번쯤 강연을 했거든요. 100번 전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 한 2년 반 전의 일인데 제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돼요. 말을 해야 늘겠죠. 돈을 벌려면 돈 있는 곳에 가야 돈을 번다고 주역에 써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느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나서서 하세요. 아셨어요?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조리 없게 말을 하는지도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이렇게 강연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녹화하고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파일 많아요. 지난번 강연 때 보시죠? 제가 그 막 녹화하고 막 삽질한 거 다 보여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요. 직접 보고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야지만 절실하게 깨닫,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치열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늘어요. 자, 그러면
진짜 얘기 시작할게요. 발표력 기본 요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두 번째는 보이스, 세 번째는 스테이지 매너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정말 미치게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어야 되고 미치게 잘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하셔야지만 발표가 늘어요. 잔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마인드셋.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잘하겠다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감은 지난 강연 때 잠깐 말했지만 문제가 뭔지 파악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이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야지만 자신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늘어나면 동시에 경쟁력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력이 좋아지면 이거에 연이어 자신감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컴피턴트 루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시동이 걸려야지만 그 길을 계속 달리니까. 자, 그러면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해 먼저 하긴 할 거예요. 자,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 첫 번째는 피치예요. 여기서부터는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차피 이것도 동영상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거기서 또 보셔도 돼요. 첫 번째 피치예요. 두 번째는 페이스, 세 번째는 톤, 네 번째는 멜로디, 다섯 번째 볼륨이에요. 자, 피치 얘기는 내 목소리에 정확하게 상대방에 전달된 피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낮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높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중간 톤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연을 했을 때 5월 18일 강연을 했을 때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목소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 피치가 가는 게 전달력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입니다. 말을 빠르게 할 것이냐 느리게 할 것이냐. 제 강연을 녹화한 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반응은 그거예요. 말을 너무 빨리 하시는데요. 네, 전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빠르게 말을 해서 생각을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천천히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빨리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톤이에요. 당연히 내 목소리 톤이 얼마만큼 짱짱짱하게 잘 가느냐 아니면 작게 가서 전달이 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는 오히려 목소리 톤이 낮아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중요한 거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이. 자, 네 번째입니다. 멜로디입니다. 한 가지 톤으로만 쭉쭉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냥 자는 거지. 이 목소리로 계속 얘기를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근데 지금 연습을 하더니 만나니까 지금 모노톤을 내려고 했는데 모노톤이 잘 안 되는데 목소리의 높낮이가 감정의 높낮이를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야기가 전달이 돼야지만 당연히 상대방도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볼륨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볼륨은 나야 돼요. 마이크가 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전화기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전달력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있어도 이렇게 한 5m 이상 떨어진 상태에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지만 목소리에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정을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주요 구성 요소고요. 그러면 피치를 어떻게 잡냐면 자, 이 한 포인트만 오늘 듣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 오 말을 하면서 명치를 이렇게 누르는 오 눌러보세요. 오 명치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가운데로 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자기에 맞는 피치보다 낮은 사람들은 오 소리할 때 위로 올라와요. 무슨 소리 하면 오 위로 올라오죠, 누를 때. 근데 오 내려가죠, 누를 때. 그래서 이게 최대한 누를 때랑 말할 때의 경계가 작아야지만 그 사람한테 맞는 피치입니다. 이건 굉장히 시크릿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한테 맞는 톤으로 목소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부분 어려서 부모님을 이미테이션화해서 만들어진 목소리들이에요. 자기 목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맞는 톤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방금 얘기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명치 누르면서 오 누르면서 어디가 맞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거기가 자기한테 맞는 톤이거든요. 피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느리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빠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는 제 목소리 톤이 여러분한테 맞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맞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톤은 공기량과 날카로움이 중요합니다. 날카롭게 발음할 때는 입을 끝까지 많이 벌리면 날카로운 느낌이 가요. 그러니까 딕션을 세게 해주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딕션을 세게 해주면 날카로운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량은 바람이 얼마나 입 안을 잘 굴러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딕션과 공기량이 얼마만큼 이 볼 쪽을 잘 굴러 나오는가에 따라서 전달되는 단어의 느낌이 굉장히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 웅전히 기억할 거예요. 웅전히 발표할 때 들어왔을 때 내가 입 쪽에 이 움직임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발표 끝나고 들어왔을 때, 그 조별 발표했을 때 기억나요? 네. 그래서 공기량이 적당하게 나왔는데 입 모양, 마지막에 입을 많이 안 움직이면 단어가 좀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많이 움직이면서 발표를 해야 딕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발음이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멜로디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써봐야 두세 개 써요. 하지만 저도 아직 많이 쓰진 못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위아래를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얼마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것. 왜냐하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목소리 끝이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행복한 느낌을 줘요. 근데 목소리가 내려간 상태로 말을 하면 작은 목소리랑 볼륨이랑 만나면 슬픈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대신 내려갈 때 목소리 톤이 유지가 되면 감사하다는 느낌을 자동적으로 전달해주는 목소리 톤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내리느냐가 목소리에서 결정이 돼요.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이게 5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보이스에서의 얘기입니다.